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정보들을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하락세가 약간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485불. XRP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나와주고 있으면서 22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RP 투자자라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XRP 팁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 팁밭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 상에서 상대방에게 XRP를 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위터 공식 계정이 XRP 팁밭 계정을 폐쇄시켰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왜 폐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트위터 측에서는 이 XRP 팁밭 계정을 이제 베낀 것이다. 그리고 사기 계정이기 때문에 영구 폐쇄를 시켰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이 윗세윈드가 스스로 개발하고 만든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정과 윗세윈드를 믿지 않는 그런 트위터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트위터에서 XRP를 팁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다행히도 개발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XRP 팁밭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XRP 팁으로 해시태그를 바꿔가지고 팁을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참고로 이 crypto.com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번에 XRP 주소를 새롭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XRP를 받으시는 분들 앱에서 바뀐 주소를 2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빵형이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패널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된 것들 또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은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송금 비용을 제일 많이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송금을 보낼 때 더욱더 많은 비용이 붙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민자들의 송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면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결함 있는 국제집을 인프라의 피해자다.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스위프트처럼 이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집 내부의 건설을 근본부터 새로이 하지 않는 한 중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리플사는 힘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성공하리라 본다. 그러나 지불 면에서는 당신은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면 그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끝낼 쯤이면은 주문한 커피는 식어버릴 것이기 때문,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출시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절대로 비방하지는 않지만은 비트코인이 나온 목적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벡트 같은 경우 이 소비자 앱을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과 소비자들을 더욱더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을 이제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성장해 줄 수 있기를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제 속보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었던 리플사의 공개 주식 상장에 대해서 잠깐 또 보려고 합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4분기 보고서에 이어서 IPO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약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뜻에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소식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너무 심한 글들은 저도 역시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을 괜히 올렸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XRP에 관심도 없고 투자할 것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 본인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투자자들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계속 들어옵니다.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쓰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종병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허세에 찌들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좀 본인이랑 상관없으면은 남의 일에 대한 그 오지랖도 아니죠. 이거는 참견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남을 돕고 싶으면은 봉사활동을 나가시고,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은 중고등학생들 골목에서 담배 피는 거를 한번 훈계를 해보시든지, 길에 나가서 나쁜 놈들 막 때려 잡아보세요. 그냥 오로지 키보드로만 온라인상에서만 영웅이 되고 싶으신 분들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나왔었던 이 4분기 보고서 그리고 주식 공개 상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4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을 에스크로에서 풀었다가 사람들이 워낙 비난을 많이 하니까 거래소에는 하나도 팔지 않고,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은 대부분을 다시 묶었죠. 그랬더니 이걸 왜 못 파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정말 쓸모없는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역시 나타났었고요. 팔면 판다고 난리치고, 못 팔면 못 판다고 난리치고, 물량 들고 있으면 들고 있다고 화를 내고, 물량을 해소하려고 하면 또 해소한다고 난리치고, 자,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고, 아닌 사람은 관심을 끊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XRP에 물려있는데 난 도저히 리플사를 못 믿겠다 싶으시면은 그 물려있는 돈이라도 빼서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도 좀 위험한데, 투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리플사를 편든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XRP 판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머니그램에 투자되고 생태계 조성하는 데 쓰여가지고 지금 ODL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100% XRP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왜 XRP에 투자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IPO 기사 나온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기사 같은 경우는 리플 CEO 올해 IPO 가능성 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번역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어제 받아들였습니다. 외국 기사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확실하게 IPO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자,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리플사의 IPO 주식 공개 상장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던 리플사의 IPO가 성사될 경우 암호화폐 XRP 가격 등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XRP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이 회사의 주식 매수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XRP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서 가격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둘 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 이 기업 공개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비트메인 역시 주식 공개 상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는데 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XRP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항상 리플사가 하려는 일의 기본을, 제 근간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뭐죠? XRP를 전세계 브릿지 커런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2019년 내내 모든 XRP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XRP가 왜 중요한지, XRP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XRP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리플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XRP를 부흥시키는 거. 계속해서 송금로도 뚫고 있고 올해는 20개까지 뚫을 것이라고 하죠. 자, 이 송금으로 뚫으면 뭐해? 가격에 아무런 영향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활용되는 정도만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주기 힘듭니다. 1000배 이상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XRP를 통해 가지고 스위프트에서 거래되는 볼륨의 몇 퍼센트를 뺏어오면, 10%를 뺏어오면은 $50까지 이를 수가 있고, XRP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어도 XRP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스위프트 10% 대체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뚫어주고 연결을 시켜줘야 조금씩 대체할 수 있는, 볼륨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수가 있겠죠.
리플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리플사가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위해서 지금 개발 단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멀었어요. 지난번에 마라톤으로 얘도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10분의 1 왔다고. 그런데 벌써부터 망했다고, 끝났다고 정말 지겹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스위프트 사용량의 10%만이라도 5%만이라도 대체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이라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도로 제대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사업이 성공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은 망하는 것이고, 일단은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딱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코인들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손가락만 빨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세력들한테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개미가 많이 타고 있으면 세력들이 안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 개미들 많이 털린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털 생각인지. 자, 아무튼 리플사가 성공하게 되면은 XRP 가격도 저절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리플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XRP 유동성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스위프트는 지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리플사는 결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맞지 않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죠.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따로 결제 및 청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시에 그냥 결제와 청산을 바로 이룰 수 있느냐, 그들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불과 결제 및 청산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노스트로 어카운트도 없앨 수 있는 XRP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리플사에 많은 투자를 한 회사들, 초기 투자자들 말이죠. 이 밥 웨이 아저씨 인터뷰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들도 XRP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물론 그것들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요. XRP 가격이 리플사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빗 슈월츠 역시 증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웨이, 데이빗 슈월츠 그리고 리플사의 거의 모든 전 직원들이 XRP에 투자를 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리플사의 직원들은 바보라서 XRP를 계속해서 들고 있을까요? 물론 리플사의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장이 되게 되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사가 아니게 될까요? 저는 항상 리플사가 뭘 하려고 했는지, 회사 초기 때부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인터넷의 가치는 XRP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주식 상장 때문에 XRP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 상장 때문에 리플사가 수년 동안 연구해오고 개발해왔다는 것을 갑자기 멈출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 않고요. 오히려 XRP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것, 전세계 국제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고 머니그램 등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시킬 수가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업 가치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크게 한 건 해먹고 도망갈 심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 수년에 걸친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 한 건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나름 대단한 거죠. IMF도 속이고 세계은행도 속이고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속이고 미국 정부도 속여먹고 참 여기서 잘도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진짜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판단을 내리셔야겠고요. 여기서는 제 의견을 저는 공유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 하나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빵형 사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리플사의 이 핀 옆에 뭘 차고 있죠? 이 올빼미 비스무리하는 거, 황금색 배지를 차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스웰 로고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 IMF 총재이자 지금은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 이 비슷한 거 뭐 하나 옆에 있네요. 이 배지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이 똑같은 거 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도 준비해본 소식과 생각들을 한번 전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이 설날 때 바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제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신다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세뱃돈 1000원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정말 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